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들, 오영훈 지사님, 김광수 교육관님, 관계공자를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특별자치도의회 교육단체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충영입니다. 우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두 나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조속히 피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존경하는 저희 국민 여러분,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가 어느덧 우리들 일상에 자리 잡은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가 빠져 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 주시고 있는 제주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보건 의료진이 헌신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건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와 함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죄송하며 소중하며 또 희망의 한 해라 기억될 것 같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윤석열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 후보로 하여금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어진 6.1 지방선거에서 저희 특별자치도 도지사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지사님을, 다수당에는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 특별자치도 의회는 45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5분의 교육위원님을 빼면 40명의 의원님 중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은 12분입니다. 12분의 의원님 중 비례대표 의원님은 4분이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님 또한 4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도민들께서는 저희 특별자치도 의회만큼은 나름 균형 있는 의회를 바라지 않는다,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허용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대안 세력인 국민의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년간 제주도에서 단 한 석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함에 너무나 힘든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뛰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희망을 따라 자랑스러운 저희 국민의힘 11명의 의원님과 더불어 다시금 희망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다시금 뛰어보겠습니다. 이번 설명절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만에 가족과 마을이 함께하는 설명절이었습니다. 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좀 차분하기도 했고 조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설명절에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온통 현수막뿐인데 재활용이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봤더라도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먹고 사는 문제가 난리인데 국회는 맨날 싸움만 한다. 저희 특별자치도 의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주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폭설인데 도의원은 비행기표 구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감귤이 30년째 제자리인데 이래가지고 밀감 갖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의 문제였습니다. 현수막 정치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절에는 아마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현수막 걸었겠지만 조합장 선거다 때문에 너무 많은 현수막이 저도 보기에도 좀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 현수막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특별자치도 의회만큼이라도 도민을 위함에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는 도민 여러분이 선택한 오영훈 지사인 만큼 감시와 견제뿐만이 아니라 협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국회 협의 시에도 도민을 위한 기대는 오영훈 도정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분 도시 제주형 15분 도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도시 제주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사항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리가 더불어 실천 방안에 대하여 의문이 이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귀포를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15분 도시 공약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공약만으로도 감사한데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와 읍면동의 모든 의원님들은 아니라 지역구 분들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공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훈지사는 후보 시절 5월 21일 서귀포시 출정식에서 말씀했습니다. 15분 도시 제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족한 의료시설과 문화, 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주 지역 병원 평균 접근거리 18.62km로 강원도 안으로 취약합니다. 의료 응급시설 접근거리 또한 19.6km로 강원도 다음으로 힘듭니다. 천명당 의사수 또한 제주는 전국 평균 3.1명에 비해 2.6명으로 부족하며 서귀포시와 제주시 차이도 큽니다. 제주시는 2.7명, 서귀포는 1.7명입니다. 의료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제주 노인여가 복지사 평균 접근거리 역시 21.95km로 강원도 다음으로 취약하며 정부당 접근거리 역시 1.57km로 강원도 간부 저조합니다. 15분 도시 제주가 성공하지 않다면 교육과 의료, 생활편의 시설 구축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15분 도시 제주의 실효성 측면에서 서귀포 지역에 낙후된 의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인력과 진료 과목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경험한 만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물리적 접근성 제한,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수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저희 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주 2공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현 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함의 등으로 제주 도민들께서 30년 넘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잦아지는 대규모 지진과 해일, 태풍과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조 원 이상의 건설 비용 효과, 5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로 인해서 어려운 제주 경제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지난 1월 3일 MBC 신년대담에서 위성군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께서 출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2공항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제주의 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위치는 성산포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역시 지속적으로 제주의 제2공항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제2공항 여야를 넘어 도정과 의회가 모두 함께 도민과 함께 도민 이익 최대화, 도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순수 민관공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북핵특위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북핵특위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명의 국회의원, 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특위위원은 모든 방안에 대해 갖고 옵니다. 한 명의 위원이 10가지, 20가지 아니라 100가지, 200가지 갖고 옵니다. 모든 방안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 그 안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북핵특위에서 군사공항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채택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도당만이 아니라 모든 지지하는, 국민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은 제주의 제2공항의 군사기지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반대하겠습니다. 2022년 27일 국토등 보도자를 통해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군사공항으로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2월 13일 제주 제2공항은 순수한 민간공항으로 추진될 것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도민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봉합하고 제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제2공항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제주의 기간 산업인 농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농업, 도서지역의 한계 등으로 농산물 물류비 부담과 농약, 비료, 인건비 등 농업 필수 요소들이 가격 상승과 농산물 시장에 따른 불안 경제, 농산물 소포장과 다양한 입맛에 따른 소비 시장의 변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3고 현상에 더해지면서 농가 시설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농업을 대표하는 감귤 산업을 대표로 하겠습니다. 재배 면적은 19,978헥타르로 제주 농경지의 34.1%를 차지합니다. 지난 2021년 조수입은 1조 271억 원으로 감귤 산업은 단순히 과일 생산뿐만이 아니라 감귤의 생산과 출하를 이룬 모든 전 수박 연관 산업까지 고려한다면 수조 원을 더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 감귤 산업에서 우리 제주 농업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1994년 감귤의 키로당 단가는 1,051원이었는데 21년에는 1,320원으로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영비는 10아르 헥타르 기준으로 2094년에는 약 54만 원이었는데 21년에는 150만 원 이상으로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감귤 산업에 미래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히 노주 감귤만이 아니라 망감류 감귤에도 나타났습니다. 망감류 재배 면적은 지난 2021년도에는 1870헥타르에서 2021년도에는 4082헥타르로 2.1배 상승한 반면 조수익은 10아르다. 2012년도에는 1200만 원에서 2021년도에는 900만 원, 34.1% 감소했습니다. 망감류 재배 면적 증가가 망량률 가격 하락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비가리 마우스 지원 사업이 주 사업인 FT 기금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FT 기금 사업은 제주 농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비 2,927억 원, 지방비 3,570억, 총 6,497억이 투입된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망감류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존 비닐하우스 중심이 FT 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존 사업에 대한 보완과 함께 또 신규 사업 발굴 등 제주 농업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귤 생산 부적지와 국공유지 폐지 등 정책 방안과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도에 부탁드립니다. 도에서는 미래 감귤 산업 50년 기본 구상을 어렵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에 대해서 현장의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당장 원래 생산된 감귤에 대해서 출하와 처리에만 좀 몰두를 하다 보니 그 정책에 대해서 습득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올해를 미래의 감귤, 미래 올해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감귤산업 육성을 위해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적인 또 추진 계획과 면밀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현장의 농업인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공개와 함께 정책의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존경하는 제주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류 방류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4월에 했던 것을 한 두석 달 늦춰져가지고 아마 7월 달 정도에 방류할 것 같습니다. 시기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세가 똑같습니다. 미국은 지휘선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한 나라의 문제겠습니까? 전 세계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아마 일본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돈 때문 같습니다. 이 수산물 위기입니다. 도민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책이 시급합니다. 도정에서도 지금 5개 제주,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시도의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17개 시도 공동체를 구축하여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에 일본 도쿄전력에서 방류하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4종을 31종만 대폭 줄인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우리 수산물 안전망이 켜졌습니다. 이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가 시급합니다. 원전 오염수에 따른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제주도 연안지역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주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원전 오염수 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오영훈 부장께서는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설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민 피해 보전을 위해서 수산물 수급 안정 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가정 안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신삼고로 인한 고통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두려움에
생업을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어업인들을 위해서 긴급 생계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향후 최소 30년에서 많게는 40년간 방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산식량 안보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어업인뿐만 아니라 저희 도민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사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정은 어업인 피해 및 지원 대책 마련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저 또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한 제2도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위기사항을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다른 호흡기 감염증 대비 사망률이 높고 신종변이 출현의 불확실성이 높아 언제조차 재유행될지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사항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7일 발표한 제8기 제2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도내 의료기관 전체 병상수는 4,070병상으로 인구 대비 7.5병상입니다. 전국 14병상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만이 의료격차가 심한데 의료기관 병상수는 서귀포시가 3.0병상으로 제주시 9.2병상의 3배 넘게 적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접근에 불가능한 인구 비율도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최대 49.3배 높게 나타나 접근성이 매우 불리합니다. 제주도 보건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63%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서귀포 시내 의료 인력은 제주시에 비해 2배 이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3년도 조직 개편 전 보건 인력 현황을 보면 조직 개편 전에도 현원이 48명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 후에도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2년도 휴직 퇴직자는 8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였고 휴직자는 39명에서 53명으로 14명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직한 서귀포시 공무원이 전체 11명 중 전부 다입니다. 도정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비 및 대응 체제, 제주시 서귀포시의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보건행정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노동 강도를 대폭 줄여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병상수를 최소 2배는 확충하여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시켜 2번 다시는 평생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상운송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이었고 전직 모든 지사님, 국회의원님, 저희 의원님들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해상운송비 없이는 저희 1차 산업은 설 자리가 점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역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지하수도 문제인데 농업용수는 더더욱 심각한 편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 생명수인 지하수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15분도시 제주, 서귀포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해주신 것만은 고마운데 읍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민 모두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고맙습니다.